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원석영 기자입니다. 네, 12월 첫째 주 WKBL 루머 임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순위가 일주일 새에 확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BNK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네. 뭐랄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일단 댓글로는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마핑 소년단님께서 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이라 표현이 구식이네요. 쿨럭. 아 이거 쿨럭이라는 것만 봐도 좀 네. 연세가 느껴집니다. 저는 뭐 전혀 위화감이 없는데, 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건의사항이 있다라고 아니, 얘기하는데, 쿨럭이라는 아. 이런. 그 목이 많일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류동혁 기자님이랑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부터 네. 그 연세가 느껴져. 연세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춘추라고 할까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르동구 WKBL 네. 루머 임팩트의 업로드 시간 변경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알찬 내용으로 정기 업로드되고 있어 무척 감사합니다만 네. WKBL 팬의 한 사람으로 화요일에 만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WKBL 경기가 없는 화요일 저녁은 농구에 대한 갈증이 무척 심한 날이거든요. 네. 주인 없는 WKBL의 화요일을 이르동구가 온전히 채워주신다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팬들과 만날 수 있다고 전망해봅니다. 네. 댓글 60개 이 정도 금방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네. 일주일을 여자농구로 채워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이게 바로 노련미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렇죠. 화요일 날 우리 여자농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에 딱 하면 딱 좋은데, 이놈의 제작진들이 네.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쳐요. 뭐 그 KBL 지금 루머 임팩트 1부, 2부가 네. 사실 월요일 화요일 오전에 하는데 화요일 오후에 올리면 될 거 아니야. 열을 빠져가지고 진짜. 이거 이제 편집하실 때 이 장면 통편집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장면 이 댓글 통편집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럼 매주 얘기할 거예요. 매주. 알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좋은데, 근데 네. 이제 요게 이제 제작상의 어떤 네. 시간 텀이 있는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도 화요일 저녁으로 옮기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제작 어떤 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정이 있어서 수요일 날 열리는데, 제가 네.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욕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 받아들일까요? 다음 주에 이번 업로드 되는 거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작진의 역량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님께서 네. 와, 원 기자님 방송 다 보고 댓글 하나 더 적게 만드시네요. 전 아직 연홍에 대해 많이 몰라서 많은 참여는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그치만 정말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우리 원석영 기자가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댓글 60 60개 개. 없이는 못 사는 녀석이라고. 네. 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7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네, 이번 주 80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저번 주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KBL, 뭐 KBL은 사실 1부랑 2부랑 나눠서 알리긴 하지만 네. KBL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KBL 2부가 댓글이 72개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여자농구 이번에 올라온 게 76개가 넘었어요. 그렇죠. KBL의 규모에 비해서 WKBL의 어떤 네. 우리 자매님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좋다. 예, 저는 막 앞으로 그냥 되게 사소한 댓글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수요일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그 일요일, 토요일 경기 막 이런 경기에도 경기 끝나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댓글부터 해가지고 토론회를 거기다 열어둬도 좋고. 그렇죠. 저는 그냥 아주 진짜 별거 아닌 댓글도 저 오늘 계란 후라이 100반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이런 거라도 그렇죠. 예.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이버에 지금 댓글이 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갈증을 여기에서 그냥 푸시면 돼요. 예, 여기서 다 같이 뭐 깔 거 까고 네. 칭찬할 거 칭찬하고 그냥 사랑빵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너무 올린다. 약간 쿨럭 방금 들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새마을회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환 기자와 원성희 기자의 차이입니다. 네. KBL은 규모가 큰데 댓글이 많이 안 달려요. WKB는 많이 달립니다. 저는 뺄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광어님께서. 광어님께서 BNK는 1위 쓴소리 이후 반등의 기미가 보여서 다행입니다. 자칫하면 리그 중반부터 힘 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리그 판도를 재밌게 끌고 갈 수 있는 반등인 것 같네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BNK가 이번 주에 연승을 거두는 거 보고 BNK까지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면 정말 흥미로워지겠다. 그렇습니다. 뭐 삼성생명도 신한은행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원님께서 첫 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쓴소리 이후 반등이 나왔다기보다는 저희가 반등할 때까지 쓴소리를 하죠. 그렇죠. 약간 인디언 기우제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됐다. 네. 그럼 또 칭찬 모드로 가죠. 맞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BNK 칭찬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저희는 유연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드킹님께서 네. 신한이랑 KB전에서 느꼈는데 3라운드 되니까 전체적인 체력이 떨어져서 경기력이 그 전 라운드들에 비해 급격히 떨어져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2라운드 전까지는 시즌전 작전으로 하다가 다시 한번 탐색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거 신한은행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네. 그 원성 기자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네. 8인 로테이션에도 좀 많이 불안하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포히트 히드님께서 근데 안덕수 전 감독님 해설 엄청 잘하시는데요. 처음 방송 볼 때 저도 불안하게 봤는데 몇 게임 만에 너무 안정적으로 해설 정말 잘하시네요. 어떤 상황인지 감독들의 작전 타임 어떤 수비 확실히 감독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모든 팀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너무 해설 잘하십니다. 요새 안덕수 해설님 위한 해설 듣고 잘못 든 부분도 알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 공감합니다. 안덕수 감독이 처음 해설하실 때는 네. 정말 당연한 소리를 이 팀 이제 공격과 수비가 중요합니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옛날에 네. 그 박한 예. 그 회장님께서 정말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해설 그 박한 그 옛날 고대 감독이시죠. 하실 때 그 전설적인 얘기. 야 너네가 지금 두 개가 안 되고 있어.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야. 희철아 리바운드 잡아.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전화를 몇 통을 했습니다. 이제 해설 끝날 때마다. 네. 저희 이제 안덕수 감독이랑 동독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감독님.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몇 개 잡아드렸어요. 단어 이제 전문 용어로 쓰시더라고요. 네. 백코스. 백코스. 백코스를 이제 백코스. 그러니까 백코스. 농구인들의 그런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띠키다. 예. 그 선수들을 뛰게 하다, 네. 출전시키다 이런 거를 줄여가지고 이상하게 띠키다, 네. 막 그런 거, 막 코너 3인데 갑자기 코나 이런 네. 일본 약간 이제 유학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거 좀 몇 개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거 얘기도 네. 돼요? 괜찮습니다. 예. 좋아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 농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용어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네. 많이 안 쓰죠. 근데 안 써도 뭐 네. 다 들리니까. 그쵸. 근데 뭐 이제 네. 고칠 부분 고쳐야 되니까 뭐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미들레인지 네. 이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미드레인지. 미드레인지죠. 네. 예. 미드레인지 점퍼 또는 미드 네. 점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안덕수 감독님이 그 KB 감독할 때 저희하고 이제 막 만나면 네.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네. 입이 풀린 거예요. 네. 그리고 해설 역시 이제 좀 달변 느낌이 있어요. 네. 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시고. 정말 선수들이 버릇이나 감독님들 다른 감독님들이 타임만 부를 때만 봐도 분석이 진짜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현역 감독 출신이 뭐가 좀 다르긴 다르다. 맞습니다. 거기에 말빨까지 해가지고 네. 뭔가 다르긴 하다. 별명도 이제 서서히 하나씩 붙여주더라고요. 네, 어떤 막 별명 있습니까? 허예은 선수 막 맛있게 농구한다고 막 네. 허셰프라고 하면서 셰프입니다 셰프 막 이러고 욕심이 있네. 네. 그 형이 욕심이 있어. 네, 나중에 여기 한번 초대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댓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님께서 이 댓글 네. 친구와 NBA 얘기를 하다가 네. 여자농구 박지수 선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형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WNBA 경기를 보러 간 이야기를 듣다가 거기는 여농도 관중이 많나 보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자기도 한두 번 가서 봤는데 규모가 커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신한과 썸 경기를 같이 보면서 연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와 친구가 궁금한 점은 저는 연홍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내 연홍의 관중이나 팬층은 아주 두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보통 시장성이나 시청률 그리고 관중 유입 등의 이유로 리그의 판이 커지고 네. 거기서 연봉도 상승하는 방식의 순환으로 알고 있는데 네. WNBA는 우리보다 리그가 훨씬 크고 관중 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연봉은 국내 리그가 더 높은 이유가 뭘까요? 남농으로 보면 듀란트나 르브론, 커리 같은 선수보다 국내 선수들이 더 버는 방식인데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되었을까 궁금합니다. 금융사가 모기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여자 배구를 생각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왜인지 잘 모르겠네요. 친구랑 이야기하면서도 도저히 결론이 안 나서 기자님들께 질문드려요. 류 기자님, 용 기자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WKBL 한번 보죠. WKBL은 이제 그 연봉이 뭐
연봉은 이제 시장가에 따라서 형성이 되지 네. 않습니까? 선수의 어떤 공급과 수급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리그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느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사실 형성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WNB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1997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리그가 그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NBA의 어떤 자매품 네. 그런 이제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구단들이 실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봉이나 운영비를 갖다가 충당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맞습니다. NBA 구단에게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네.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수익을 내서 선수 연봉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네. 그게 지금 WNBA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지금 평균 한 8만 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 연봉이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WKBL은 좀 특수하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특수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모기업이 너무 탄탄해요. 네. 근데 WKBL 같은 경우는 WNBA와는 다르게 수익 구조 자체가 이제 기업의 어떤 홍보비 형식으로 차감이 되는. 네. 그래서 어떤 그 수익과는 별개로 선수들의 어떤 연봉이 책정이 되는데 네. 이 연봉이 책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공급과 수요. 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그리고 여자농구의 어떤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6개 팀들이 각각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라이벌리를 형성하는 6개 모기업이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경쟁이 붙고 경쟁이 붙다가 보니까 지금 제3자 그러니까 네.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요농이 사실 인기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규모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농 선수들의 어떤 그 연봉은 왜 이렇게 높아라고 하는 의문점이 거기에서 이제 네.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여자농구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 전반적으로 깔린 약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 지금 그런 그렇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다만 여자농구가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리그 풀이나 선수 풀이 좀 더 좁고 그리고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인종이나 그런 피지컬 차이에 워낙 큰 영향을 받는 스포츠다 보니 그런 게 좀 더 도드라지게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성이나 관중 유입이나 그런 거에 연봉이나 이런 게 책정되려면은 여자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웬만한 스포츠 리그가 자생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구조긴 하죠. 예. 근데 이제 WKBL이 그런 부분에서 좀 도드라지는 측면들은 네, 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니까 모기업이 굉장히 탄탄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럭키죠. 네. 여자농구계 입장에서는 네. 은행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농구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치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받는 어떤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거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뭐 성적순으로 뭐 대충 이제 KB 우리은행 신한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네.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원큐부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가 BNK에게 패했고 우리은행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1승 12패 지금 시즌 1승만 거두고 있고 최하위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아라 선수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은행전에서 다쳤어요. 경기 중에 다쳤는데 검진을 다음날 받았는데 발목 내측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정말 안 좋은 소식이지만 불행 중 다행은 인대가 3개가 있는데 3개의 인대 중 하나만 파열이 되면서 일단 뭐 관계자 말로는 깁스를 하고 한 달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고 이게 이제 발목 인대가 3개가 있는데 2개까지 끊어졌을 때는 재활로 치료가 가능하고 3개가 만약에 동시에 끊어지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아라 선수는 1개만 이제 파열이 됐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고아라 선수가 팀에서 그리고 고아라 선수가 정말 일단 기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다 대단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만 봤을 때는 다른 팀의 포워드들에 비하면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하나원큐는 포워드가 없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8.9득점으로 득점 부분 팀 내 3위. 그리고 경기당 3점슛 성공이 1.4개로 팀 내 2위, 5.9 리바운드 팀 내 2위, 그리고 0.9스틸 팀 내 2위였는데 네. 이런 고아라 선수가 빠지면서 정말 가뜩이나 불난집이었던 하나원큐가 더 불이 났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아라 선수가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직전 두 경기에서 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원큐가 신지현과 양인영의 어떤 원투펀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고 이 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네. 가장 유력한 카드가 고아라였는데 네. 고아라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당분간 못 나오게 네. 됐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하나원큐는 뭐 비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은재 감독님이 경기력이 좀 이제 내내 안 좋았던 와중에도 그 중에서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신지현, 양인영의 이 투맨 게임에 치중돼 있던 공격을 다른 포워드나 이런 라인으로 좀 분산을 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고아라 선수가 KB전에서 30점, BNK전에서 23점 넣으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정말 또 이제 안타깝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슬 선수도 이제 2경기 만에 이탈이 됐고 고아라 선수까지 나가면서 포워드 포지션에 하나원큐는 이제 김미연 그리고 김예진 선수 이제 최민주 선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소희 선수를 포워드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 포지션 변경을 하자마자 박소희는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선수들밖에 안 남았는데 좀 불안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김예진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 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허점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최민주 선수도 운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네. 또 이 선수도 이제 잠재력을 좀 그 인정받았던 선수인데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정예림, 최민주 두 선수가 사실 운동력이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성장이 좀 이제 살짝 멈춰진 상태인데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이 선수들 갖다가 좀 돌리면 여기에서 이 선수들의 어떤 성장이 나온다. 네. 그러면 하나원큐가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더 아쉬운 게 사실 이제 3라운드쯤 되면서 순위에 그런 큰 변화는 없더라도 다른 팀들 있잖아요. 중위권에 있는 네. 사실 신한은행이나 삼성생명 이런 팀들의 뭔가 약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신한은행은 체력 문제가 조금 이제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외곽슛이 계속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네. 약점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원큐가 맞대결을 펼쳤을 때 조금 이제 그런 약점을 파고들 만한 시점에서 이런 이탈이 또 좀 발생해서 굉장히 아쉽긴 한데 오히려 그쵸 이런 누군가의 부상은 항상 프로스포츠에서 누군가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일림 선수나 뭐 정일림 선수를 포워드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정현이나 이하은 선수 투빅 라인업을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앞으로 다시 나올 선수들이 더 분전을 해가지고 팬들한테 좀 더 아쉽지만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원큐를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좀 비판을 했는데 뭐 네. 이제는 비판할 부분은 뭐 네. 비판은 좀 접어두고 네. 이제 일단 신천하고 양인영 선수의 원투펀치에 좀 의존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 팀이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건 여전히 유망주들은 있어요. 그 이하은 선수도 최근에 약간씩 뭔가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고 정현임 선수 여전히 이제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포텐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김예진 괜찮고 김미연도 적절하게 쓰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적절하게 쓰지를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고아라 선수의 빈자리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이게 만약에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강제적 로테이션을 네.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졌다. 네. 그 여기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또 작업을 잘못하게 되면 신지현, 양인영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지면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어떤 부상 그 위험도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기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네. 사실 냉정히 말해서 하나원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즌 중반인데 1승 12패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뭐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바라는 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신지현 선수, 양인영 선수에게 다시 롤을 1라운드 때처럼 너무 많은 롤을 부여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지현, 양인영 선수는 계속 줄여가면서 다른 선수들의 공격력이랑 그런 역할을 좀 더 끌어올리면서 리빌딩 작업을 남은 경기라도 저는 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는 저희도 잘 알고 네. 있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은행전에서 67대 49로 완패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높이에서 어떤 뭐 뒤진다기보다는 정말 그 기술 자체 그리고 압박 자체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대처 능력 이런 부분이 하나원큐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뭐 우리은행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팀이 지금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 3년 동안 시즌 막판에 좀 좋아졌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시즌 초반에 뭔가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서 또 이제 꼬그라져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막판에 이렇게 좀 잘 됐다가 박신자컵에 우승을 하고 뭔가 또 이제 돼요. 네. 그러다 또 꼬그라져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원큐였던 그 시스템 자체가 약간의 그 수정 전면적인 어떤 수정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틀을 갖다가 좀 바꾸면서 올 시즌은 뭐 예를 들어서 1승 12패니까 지금 산술적으로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원성희 기자가 잘 분석해 줬지만 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네. 본다면 앞으로 그러면 하나원큐가 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신지현 양인영 원투펀치를 가동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 선수들 정말 이제 많이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벌떼농구 그러니까 네. 이제 돌리면서 뭔가 활동력을 끈끈하게 하고 스몰볼을 정말 하면서 맞습니다. 이 선수들의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네. 그렇게 된다면 플레이오프 상황을 못 간다고 할지라도 다음 시즌에 희망이 있는 거고 이 선수들의 어떤 경험치가 축적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실제로 사실 딱 터놓고 말씀드리면 고아라 선수가 뛰었을 때도 1승 12패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원큐는 잃을 게 없다. 네. 바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을 답습하고 가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뭔가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그 신예들 그리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시너지를 얻을지 네.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BNK 파죽의 2연승 하면서 네. 근데 정말 2연승을 하는 그 과정이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정말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네이밍을 했죠. 네. 마에스트로 네. 김마에. 예. 진짜 김한배 선수가 확실히 이 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김한배 선수가 이제 지금 보면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합니다. 네. 과거의 어떤 90표현으로 치면 포인트 포워드 맞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잘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하나원큐전 승리도 그렇고 삼성생명전에서 84대 69 김한배 선수가 이때는 이제 슛 욕심을 좀 내면서 네. 뭔가 이제 게임 조율에서 약간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군데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그런 부분 보여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확 살아나는 느낌. 네. 이런 부분들은 삼성생명을 압도할 수 있었고 네. 뭐 KB전에 82대 85로 패했지만 이 경기도 잘 싸운 경기. 정말 잘했어요. 네. 진짜 BNK가 정말 저는 이제 앞선 두 경기보다 어쩌면 더 잘한 경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김한별 선수랑 안혜지 선수의 롤이 거의 완전 바뀌었죠. 안혜지 선수의 볼 소요 시간을 완전히 축소하고 딱 하나원 큐전부터였습니다. 네. 정말로 정확히. 그리고 김한별 선수가 핸들러로 나섰는데 공격 작업도 되게 단순화 시켰습니다. 이제 박정원 감독님께서 먼저 공을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방법을 보면 되게 단순하죠. 김한별 선수가 탑에서 공을 이렇게 소유를 합니다. 딱 김한별 선수 특유의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공을 키핑하는 사이 다른 이제 위크 사이드나 이쪽에서는 미스매치를 열심히 만듭니다. 선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미스매치가 완성이 되면 바로 김한별 선수가 공을 투입하고 그렇죠. 정말 쉽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예.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효과는 우리가 이제 그 BNK전에서 부진의 원인. 그러니까 안혜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볼 호구 기질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슈팅 효율이 좋으면 좋은데 네. 슈팅 효율이 좀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코트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 코트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실체가 뭐냐면 나머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지는 선수들,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가지는 선수들이 열심히 움직여도 안혜지 선수로부터 어떤 볼 투입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좀 단순해지고 네. 거기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안희수 선수, 김한별 선수가 이렇게 잡게 되면 안희수 선수의 그런 이제 볼 소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이 코트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한별이 투입이 되면서 원래 좋았던 그러니까 뭐 진한 선수라든가 이소희 선수라든가 또는 김진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위력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원 큐전에서 보면 김한별 선수가 11어시스트를 했는데 진한 더블을 했고 맞습니다. 김지영 선수 더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희 선수가 21득점을 넣었어요. 저는 이소희 선수에 대해서 한마디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이소희 선수를 본 모든 지도자들이 사실 이 선수의 재능은 우리나라 탑 포인트 가드로도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포인트 가드로 계속해서 전환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 댓글에도 이제 자매품님께서도 이소희 선수 1번 전환은 어떤가요? 라고 계속 댓글을 달아줘요. 근데 저는 이 선수는 그냥 저 2번이 맞는 겁니다. 너무
진짜 이번 냄새 약간 옛날에 이정현 선수 잘할 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 투맨 게임을 되게 잘하는데 이소희 선수는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저 지금 현재 폼으로 있어서 풀업 점퍼를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 박혜진 선수보다 풀업 점퍼 더 잘 던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폼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소희 선수는 그냥 지금 역할로 딱 성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한국 농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포지션 구분을 너무 칼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 맞는 그러니까 재능이 기본적으로 슈팅의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돌파의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시야의 재능이 있으면 패스의 재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그래서 그 선수를 이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소희 선수 키가 작다고 이제 포인트 가드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리인데 사실 그거보다는 요즘에 이제 포지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소희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면 그냥 듀얼 가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인트 가드로 했을 때는 탑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그 부분에서 어떤 센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에 드립하고 거기에 그 부분적인 어떤 전술 2대1을 가미를 하면서 뭔가 메인 볼 핸들로서의 어떤 역할을 살짝 해주는 거 이런 부분만 하면 이소희 선수는 위력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김한배 선수가 서포트를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뭐 진한이나 김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 활동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김한배 선수하고도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김한배 선수가 예를 들어서 오프더볼 움직임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은 지금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체력적 부담감 때문에. 근데 진한이나 김지영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안혜지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배 선수가 진한 선수의 이제 하이로 게임을 순간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스크린을 쳐주면서 안혜지와 이소희와 2대2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김지영 선수 커팅을 봐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좀 잘 살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류정 기자님께서 식스맨 활용도가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2연승의 숨은 활력은 이거 왜 언급 안 하시지? 지히스터. 아니 제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약간 이동환 기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원석영 기자 좀 따라하려고 지시스터 만들었는데 너무 이거 정말 내가 봐도 올드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히스터. 지시스터. 지지지지지 베이비 지지지지 노현지 이민지 지지지지 베이비. 예. 그렇습니다. 노현지 이민지 잘하고 있습니다. 웃어줘서 고마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로테이션을 잘 돌릴 때 코어가 탄탄하면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여유도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면 코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 선수를 끼우는 건 좀 더 수월하니까. 그런 이제 노현진이나 이민지 선수도 이제 그 능력 있는 선수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김한배 선수가 자리를 잡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하정을 승부처에서만 딱 쓸 수 있고 안혜지 이제 안혜지나 이소희 선수가 약간 체력이 떨어졌을 때 노현진이나 이민지를 갖다 넣어도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메커니즘의 부작용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시스터 했고 그리고 최근에 요거는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김한배 선수가 이제 비시즌에 복근 부상에 따른 활동력 저하가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김한배 선수에 대해서 너무 못 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복근 부상은 전 몰랐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활동력이 저하됐다면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사과를 드리는데 근데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구단은 기본적으로 메인 선수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게 이제 보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는 팩트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물론 이제 복근 부상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이제 누워 있었고 거기서 몸무게가 불어서 사실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인정.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었구나. 김한배 선수 좀 힘들었겠구나. 근데 김한배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손목 부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손목 부상이 있었을 때 이 손목 부상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때 얻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삼성생명 소속이었는데 삼성생명에서는 이 손목에 이상이 있으니까 손목을 치료를 하고 가자 그랬는데 김한배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나 미국 가서 내가 치료를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오고 이제 국가대표팀에 갔는데 국가대표팀에서도 사실 잘 안 알려줬죠. 그게 왜 갑자기 손목 부상이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왔는지. 근데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네. 그 소모 부상도 이 소모 부상이 있는 지난 시즌 이제 챔피언 시즌에 소모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분을 미국에서 치료를 안 하고 있다가 대표팀에서 슈팅을 던질 때 손목이 다쳤어요. 알고 봤더니만 이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한별 선수가 자기 어떤 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된 거죠.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복근 부상 같은 경우에도 삼성생명 쪽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삼성 쪽에서 복근 부상이 있었느냐 예전에 네. 뭐 이게 덧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있었느냐 그런 병력 기록은 없다. 뭐 거기에서 이제 전산화해서 처리는 하진 않지만 네. 김한별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이나 발목 네. 이쪽이 이제 고질적으로 좀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상은 있었지만 이 복근에 대한 부상 이력은 없었다라고 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손목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비시즌 때 관리가 소홀했던 거죠. 하다가 네. 이제 복근 부상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BNK가 여전히 저는 이제 김한별 선수 관리는 좀 잘해야 된다. 네. 김한별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몸 관리는 잘해야 된다. 왜냐면 고액 연봉자니까.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김한별 선수 잘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별 선수의 어떤 비시즌 몸 관리 이런 부분은 제가 올 시즌은 뭐 그냥 이대로 가니까 넘어가는 거죠. 네. 다음 시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김한별 선수가 뚝 처지니까 BNK 어떤 팀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요. 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생명이 순위가 이제 4위입니다. 6승 7패로. 네. BNK와 경기에서 대패를 했고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삼성생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BNK에게 84대 67, 17점 차로 패했고 신한은행한테는 또 석점 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저득점 네. 상태에서 이겼습니다. 네. 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삼성생명이 올 시즌 제일 도깨비 팀 같은 게 저는 이제 전력상 봤을 때 밑에 5, 6위에 있는 하나원큐랑 저기 하나원큐랑 BNK한테도 언제든 질 수 있는 팀이고 네. 위에 있는 신한은행이랑 뭐 우리은행 KB한테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팀 같아요. 네네. 네, 공격력이 굉장히 널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야투가 네, 삼성생명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올 시즌 야투율이 36.7%인데요. 네. 이게 지금 여자농구 단일 리그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모든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야투율 3위 기록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2위가 올 시즌 하나원큐고요. 되게 근소한 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전까지 이제 삼성생명의 그런 공격이나 이런 거를 NBA에 저희가 비유도 하고 하면서 약간 템포를 계속 올리면서 부족한 효율을 공격 시도 횟수로 좀 메우는 게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보기에도 이제 지금은 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실패가 너무 많은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점슛 코어들이 있는데 네. 그 코어들이 사실 윤예빈, 강유림, 김단비 이 네.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어떤 그 야투율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윤예빈 선수 3점슛이 26%고 강유림 선수가 24%, 김단비 선수가 12%로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이제 3점슛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수비를 준비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세깅 좀 더 한 발짝 더 뒤에서 모든 선수들에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점점 더 이제 밑으로 그 페인트 존 안으로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네. 악순환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예빈 선수가 사실 코어인데 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팀에 2번 다녀온 선수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다녀오고 그다음에 최종 예선전 예선전 다녀온 네. 그 분들 그 두 개를 다 다녀온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잔부상들이 있어요. 뭐 김단비도 그렇고 네. 강희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예빈 그렇고 박지영 그렇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강희슬 같은 경우에는 노련하고 네. 거기에 KB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박지수나 뭐 허연이나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자기의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거고 네.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뭐 유성 감독 말로는 박지현 선수 초반 보니까 옛날 신인 시절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몸 상태가 최근에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박지현이나 강희슬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의 팀인데. 확실한 에이스는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2옵션, 3옵션
2옵션 정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적은 반면에 윤예빈 선수는 지금 배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윤예빈이 사실상은 실질적인 에이스 네, 역할을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이제 경기를 풀어줘야 하는,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리딩 가드의 존재인데, 삼성생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도 저희가 투맨 게임, 가드의 투맨 게임이 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통적으로 좀 없었습니다. 그런 리딩 이렇게 맞아요. 어려울 때 경기를 풀어줄 만한, 기록으로 봐도 17-18 시즌에 박하나 선수 이후로 배유윤 선수보다 어시스트가 많은 가드가 없었습니다. 네. 네, 김한별 선수가 있었을 때 김한별 선수가 가끔 어시스트가 더 많긴 했는데, 네. 김한별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배윤 선수가 계속해서 어시스트가 1등이었어요. 그렇죠. 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박하나 선수도 없고요. 올해는 김한별 선수도 없으니까 이거를 이번 경기도 저번 경기 이제 신한은행한테 58대 55로 승리를 거뒀을 때도 배윤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네, 그래서 젊은 가드들이 좀 더 이제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올 시즌 이주현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이제 발굴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생명이 여자농구 역대 최저 야투 3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있었으니까 좀 더 네. 이제 효율이 높았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야투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좀 저조한데, 근데 6승 7패예요. 네. 4위예요.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밝아요. 네. 왜냐하면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뭔가 선수들이 점점점 경험치를 계속 먹고 있고 네. 리툴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에이스 윤예빈 선수는 약간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공격 패턴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임금혜 감독이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고, 윤예빈 선수는 여기에서 윤예빈이나 강유림이나 김단비나 이런 선수들은 여기에서 뭐 그냥 주눅 들지 말고 자기 플레이를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벽이 깨지면 깨지는 거고, 맞습니다. 안 깨져도 그냥 1승 1패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쭉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삼성생명은 지금 저조한 공격력이 숙제이긴 한데 미래는 뭐 여전히 밝다.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전에서 네. 굉장히 좀 뭐랄까 특이한 매치업이 나왔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 매치업. 네. 신한은행전을 보시면은 그 강계리 선수가 교체로 이제 나오는데, 강계리 선수의 매치업을 보면은 보통 상대의 가장 작은 포인트 가드끼리 이렇게 매치업을 하거나 키에 맞춰서 이렇게 가기 마련인데, 삼성생명에서 제일 큰 선수인 배이윤을 신한은행 제일 작은 강계리 선수한테 매치업을 맡깁니다. 네. 네,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강계리 선수가 3점 슛이 굉장히 좀 이제 좀 저조하기로 소문이 좀 났죠. 다른 면이 되게 소문까지 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김진희 선수가 석점이 더 괜찮을까요? 강계리 선수가 더 좋을까요? 저는 올해는 강계리 선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 또 돌파도 잘하고 네. 패싱 괜찮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강계리 선수 저희가 지난주에, 강계리 선수가 혹시 이번 주 것만 보면 굉장히 삐질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지난주 거 보고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김진희 선수 좋아합니다. 제가 더 좋아합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강기리 선수가 굉장히 뭐 다른 장점이 많지만 3점 슛이나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희원 선수가 마크를 합니다. 근데 이 배희원 선수가 마크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세긴 디펜스를 하죠. 한 발, 두 발자국 떨어져서 페인트 존 근처에서 마크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강기리 선수가 슛을 안 던지고 옆에 김단비 선수한테 패스를 해요. 그럼 김단비 선수가 자기 장점이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배희원 선수가 이미 두 발자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김단비 선수가 돌파를 했을 때 바로 엠포팅 패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날 김단비 선수의 야투가 2점 야투가 15개를 던졌는데 3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강기리 선수의 출전 시간은 이날 신한은행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7인 로테이션이었거든요. 네. 8명이 나왔지만 사실상 7인 로테이션이었습니다. 네. 근데 강기리 7인 로테이션에다가 곽주영 선수가 반칙으로 일찍 나갔어요. 그러면 강기리 선수가 출전 시간이 당연히 평소보다 더 많아야 됐잖아요. 네. 평소 출전 시간이 23분인데 이날 21분으로 오히려 더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삼성생명이 굉장히 그 전략을 잘 짜왔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두 감독님의 어떤 디테일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방송 보시다가 김남민은 신한은행 선수 아니야? 삼성생명에도 우리 3단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3단비가 코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배윤, 김단비, 네. 그 다음에 저 윤예빈.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맞아. 네. 이랬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어떤 그
미스매치에 대한 어떤 미학 네. 이런 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이나 신한은행이나 지금 BNK가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은행 완전히 올라오고 KB가 있고 이 팀들이 지금 하나원큐 빼면 섭섭하죠. 네. 하나원큐 좀만 더 잘했으면 네. 좋겠고요. 이 팀들이 지금 보면 어떤 디테일한 이런 패턴이나 전술을 가지고 뭔가 이제 승부처에서 승부를 보고 그게 네. 메인 전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잘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저희가 해설사입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댓글로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르농구 이거 이제 배희원 선수랑 강길이 선수 매치업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두 팀의 이제 맞대결 때 또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KB한테 패했고 삼성생명한테 패했는데 뭐 두 팀에게 패할 수 있어요. 뭐 KB는 굉장히 강력한 팀이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뭐 만만한 팀은 아니니까 패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뭐 7승 5패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신한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살짝 있어요. 경기력이 예전에 네. 절정에 비해서는 살짝 좀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구 팬들 입장에서 걱정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게 뭐냐면 네. 로테이션을 돌리긴 하는데 이 로테이션을 좀 빡빡하게 돌린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먼저 로테이션 그럼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삼성생명전에서 보면 이혜미 선수가 5분 뛴 거를 보면 사실상 거의 7인 로테이션이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원래 뛰던 김연희 선수도 1분도 1초도 밟지 않았죠. 네. 좀 저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신한은행과 이제 군하단 감독대행님의 농구를 계속해서 완전 정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날 경기가 군하단 감독대행이 되고 나서 가장 좀 본인 스스로도 사실 자기가 많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밖에서 좀 보기에도 뭐라 그럴까 좀 쫓겼다고 해야 되나? 네, 예, 네. 감독 그 대행으로서 치른 경기 중에 가장 점수가 좀 낮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예전 그 시즌 초반에 이제 군하단 네. 감독이 어떤 전술을 할 때 이게 위성호 감독이나 뭐 김한석 감독이나 이런 감독이 뭔가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분석 기자가 잘 분석했고 그 미국식 농구이긴 한데 아메리칸 스타일이긴 한데 네. 이게 실제적으로 뭐 미국식 농구, 한국식 농구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농구인데 부분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상대의 약점을 그 부분 전술을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농구를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농구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좀 당황해하고 군하단 감독은 그 수까지 읽으면서 뭔가 교체 타임을 적절하게 내면서 판을 읽고 용병수를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같은 그 삼성생명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삼성생명이나 우리은행이나 약간씩 적응을 할 거 아닙니까? KB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서 신한은행 본연의 어떤 약점들이 살짝 드러나고 네. 거기에서 신한은행은 1승이 중요하면서도 로테이션을 어떻게 적절하게 돌려서 체력 배분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선택 자체가 약간 좀 뭐랄까 예전에는 그런 여유로웠다면 지금은 뭔가 쫓기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좀 망설이는 느낌 네.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뭐 비합리적이었다까지는 아니고 좀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령탑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쫓기는 이유는 이날 경기에서는 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김혜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환원주 선수도 이탈하고 그러면서 로테이션 폭이 애초에 좀 적었던 점이 있었고 객관적 전략의 한계라고 부르는 네. 부분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이제 심판 판정이 굉장히 좀 하드콜이었는데 여기서 신한은행 선수들이 이제 몇 개가 파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불리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또 이제 흥분을 한 것도 있어요. 네, 좀 애매한 판정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두 팀의 좀 이제 대조적이었죠. 그걸 받아들이는 장면이. 네.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의 사실 로테이션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리그 평균 출전 시간 탑 5 중에 3명이 신한은행이에요. 네. 첫 번째가 김단비 선수고요. 네. 4위에 유승희 선수 있고요. 5위에 한재진 선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3점슛 성공률, 신한은행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누이. 그렇죠. 1라운드에서 33.6%로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2라운드와 3라운드 지금 경기까지 이 기간을 합산을 했을 때 27.8%로 리그 전체 5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3점슛 성공률이 떨어진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체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의 어떤 적응. 그러니까 네. 상대의 적응이 우리은행에서 좀 잘 나타났는데 딥3는 주되 대신에 3점슛 공간을 막는 그런 이제 맞습니다. 1위 수비를 갖다가 잘하고 있는 그런 이거를 이제 다른 팀들도 다 적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체력하고 연동이 되기는 네. 하는데 이제 신한은행이 기본적으로 높이가 네. 그러니까 뭐 김현민 선수가 있지만 높이보다는 이제 스피드를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비의 어떤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공격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 갖다가 좀 돌리긴 돌려야 돼요. 네. 근데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군하단 감독의 어떤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변소정 선수랑 이다현 선수가 팀 시스템에 지금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점차 적응 중인데 아마 바로 빠르면 다음 경기서부터도 이제 이 선수들을 조금 더 시간을 늘릴 것이고 네. 김연희 선수도 사실 더 이날 삼성생명전에도 뛰게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서 김연희 선수도 더 뛰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소정 이다현 선수가 나오면은 또 이제 리그가 더 재밌어지겠죠. 네. 사실상 이해란 선수의 독주 중이었던 신인왕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 부상 중인 선수들이 있는데 네. 그 이 선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김혜란 선수는 이제 걷고 있다고요. 이제 걷고 있다. 아직 운동이나 이런 거 제대로 못하고 아마 한 2월 브레이크가 끝나고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하남지 선수는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치료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임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복귀가 좀 미정인 상태고. 네. 그래서 이 선수 이 김연아나 뭐 한남지 선수는 네. 당분간은 전력에서 좀 제외되는 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변소정, 이다현, 뭐 김연희 이 세 선수가 아마 로테이션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선수들을 갖다 끼워 넣었을 때 신한은행이 또 어떻게 변할지 이제 군하단 감독이 그런 능력은 출중한 그런 뭐 사령탑이라고 이제 시즌 초반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한은행은 김단비에게 거의 프리패스권을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담비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라고 하면서 삼성생명전이 이게 되돌아지게 나타났었는데 야투율이 16%였는데도 야투를 19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 경기가 이거 제 추측입니다. 감독님이 오케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네. 담비야 네. 라고 이날 경기까지 그 좀 준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은 사실 이런 게 군하단 팬들도 저희 뭐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라운드 초반에 굉장히 유기적인 농구였다가 김단비 선수가 오고 나서 뭔가 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그거는 당연히 현장에서 제일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김단비 선수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김단비 선수가 야투를 19개 이상 던진 경기에서 1승 3패 신한은행. 근데 19개 이하로 미만으로 던진 경기에서 5승 0패 전승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 효율 문제 물론 김단비 선수가 잘 조절을 하겠지만 워낙 네. 노련한 선수니까 잘 조절하겠지만 김단비 선수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득점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뭔가 살려주는 플레이. 그러니까 에이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비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래비티가 이제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면서 끌어오죠. 네. 끌어오면서 다른 팀 동료들의 어떤 찬스나 이런 부분을 살려주고 여기서 슈팅 효율성을 높게 만드는 거야. 팀 슈팅 효율을 높게 만드는 거야. 이게 에이스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김남비 선수가 그런 점에서 다 이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네. 통계적으로 보면 잘 지적했다시피 19개 이상 던졌을 때는 그 그래비티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네. 그 밑으로 했을 때는 그래비티 효과가 살아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김남비 선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고. 네, 담비 하고 싶은 거대로 해. 우리 1위 농구의 김담비가 우리 원성희 기자입니다. 이동환 기자는 네. 이렇게 하면 보면 약간 그 슈퍼스타 기질이 있어요. 네. 잘해, 예, 네. 잘하는데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약간 관심 극여도 있고 그래가서 예. 그 자기가 막 스스로 다치고 막 그래서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네. 원성희 기자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석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 열심히 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우리 자매포님들께서 다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댓글 80개. 네. 지금 댓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 80개 다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김남비 선수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거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때 신한은행이 이제 다음 경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을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래서 김단비 선수의 이런 야투 시도 19개거든요. 19개 여러분. 19개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김단비 선수의 야투 시도가 다음 경기부터 어떻게 변할지 네, 이렇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신한은행이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9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고 그렇게 되면 신한은행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하나원큐전 압승을 딱 거두고 지금 9승 3패 2위. 역시 우리은행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로 누가 우리은행 걱정을 했습니까? 네. 참 이 팀 무섭습니다. 네. 최근에 이 팀이 예전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즌 초반에 사실 우리은행 경기를 보면서 야 이거 뭐지 우리은행 같지가 않아. 네.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상대를 지금 압살하는 수준의 어떤 그 압박 그리고 그런 경기력이 나와요. 뭐 한 선수가 특출이 잘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걸 이게 되게 그게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표가 뭐냐면은 네. 그냥 기록이나 이런 것보다도 매 경기 선수 인터뷰가 달라지죠. 아 그렇죠. 네. 기자회견실에 들어오는 선수가 맨날 다릅니다. 네. 김소니아, 김정은, 네. 박혜진, 박지현, 김진희 뭐 다 달랐거든요. 네. 그게 우리은행의 장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성훈 감독이 하나원 큐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네. 좀 특징이 있어요. 네. 아니 그 카메라가 들어왔는데 네. 그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야 김소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김소니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다른 팀 동료. 맞습니다. 야 김소니아가 지금 안 좋은데 왜 너네들 그냥 가만히 있어? 니네들이 해. 뭐 이러고 또 박혜진 선수가 장포를 쏘니까 네. 우리가 뭐 로고샷 이렇게 했는데 장포를 쏘니까 야 장포 좀 그만 쏴. 어? 이게 이제 장포를 그만 쏘라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안에서 그러니까 3점 슛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데 그냥 장포를 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멀리서 쏘냐?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개 디스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하나원 퓨전에서 그때 그게 저 2쿼터였는데 네. 21대 4로 앞서고 있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 타임을 부르길래 네. 지금 우리은행밖에 타임을 못 부르는 타이밍인데 타임 부저가 울리길래 잘못 부른 줄 알았습니다. 타임 부저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화를 되게 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성 감독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기력이 앞으로 챔프전까지 가려면 여기에서 뭔가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이제 올라왔을 때 뭔가 체질을 갖다가 좀 더 가해줘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진했을 때는 오히려 위성 감독이 뭐 우리 팀이 지금 이래요. 네. 선수들 뭐 열심히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올라오고 뭔가를 할 만하니까 거기에서 체질을 빡 가해버리고. 네. 네, 그럼 본능이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포스러운 우리은행의 강력한 압박이 살아나면서 예전 수준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딱 보이는 게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은행 유튜브나 이런 데 네이버에 우리은행 경기 하이라이트 쳐보고 당장에 야투 시도하는 거 보시면은 조직력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그 이제 올아웃 한 다음에 드라이브인을 하잖아요. 선수가 한 명이 박혜진 선수가 예를 들어 돌파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은행은 혼자서 돌파를 하러 가는 길이 그거 없습니다. 맞아요. 완전 달라. 그 다른 팀들이랑 달라요, 진짜. 다른 팀들은 이제 벌려주면은 그런 나머지 선수들은 스페이싱을 담당하고 3점슛 던지로 발을 맞추고 있죠. 근데 우리은행은 올아웃을 먼저 한 다음에 박혜진 선수가 뛰면은 다 같이 뛰어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올림픽 폐막식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컷인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 완전히 정말 다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른 4명의 선수들이 의미 있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혜진이 와서 골밑을 쏠 것 같다 그러면서 쫙 몰리면서 리바운드를 잡고 세이프티는 한 명 딱 빠지고 또 박혜진이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외곽에 찬스가 났다 그러면 오프 더 스크린을 받고 슈터들이 이동을 하고 그게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게 뭐 박혜진이 그냥 골밑 돌파를 한다 그래도 그런 의미 있는 것을 이제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큐하고 게임을 했을 때 보면 높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매점 상승에서도 뭐 하나원큐가 나쁘지 않은데 점점 스코어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유기성을 극대화시키려고 유성훈 감독이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봤던 어떤 그 인상적인 부분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립을 하는데 우리는 슬립의 미학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슬립을 하는데 보통 이제 슬립은 뭐냐면 스크린을 치는 척 하면서 빠져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간적인 패스가 나와서 골밑 돌파를 노리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슬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스크린을 하든지 아니면 슬립을 하든지 이 테크닉이 사실
기본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 선수들이 어떤 슬립을 어떻게 하냐면 좀 무의미하게 해요. 맞습니다. 특정 타이밍에서 10번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습관적으로 슬립하는 선수들이 네. 많아요. 남자 농구도 그렇고 네. 여자 농구도 그렇고. 기본은 뭐냐면 스크린을 갖다 탁 쳐주고 거기에서 슈터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네. 스크린의 의미이고 그걸 정확하게 일단 쳐주고 거기에서 그게 상대 수비가 견제가 들어왔을 때 슬립으로 들어가줘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은행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원큐가 스위치 디펜스를 합니다. 네. 스위치 디펜스를 한다는 것은 외곽의 공간을 갖다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 최희샘이나 뭐 김정현 이런 선수들한테 그럴 때는 슬립을 해가지고 파고들어라. 이제 그런 이제 디테일하게 슬립의 어떤 그 장점을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서 딱 집어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공격에서 바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최희샘 선수가 3쿼터인가 4쿼터에 한 3포지션에서 거의 슬립으로 득점을 그렇죠. 해버리면서 게임을 터트려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원큐는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네.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가 그 슬립을 예기치 않게 했을 때 방법이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딱 짚어주는 네. 거 보면서 정말 뭐 우리는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농구나 여자 농구에 그런 좀 의미 없는 슬립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뭔가 다른 NBA나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왜 그런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스크린을 진짜 내가 걸어가지고 스크린을 걸어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걸러가는 게 아니고 약간 감독님이 시켜서 숙제하러 가듯이 마지못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 스크린인지 슬립인지 되게 그냥 쓱 이렇게 돼버리는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이제 스크린을 걸러갈 때도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이게 내 스크린 한 번 걷는 게 이게 내 연봉이다. 네. 이런 구조를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드는 어시스트로 연봉이 올라가고 득점으로 올라가고 센터는 리바운드랑 스크린으로 연봉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 연봉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런 거 걸러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다 평가가 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스크린을 잘 거는 선수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져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크린 잘 걸죠. 이거 완벽하죠,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표 데스 라인업이 데스 라인업이 있죠. 네. 그 1쿼터 시작은 우리은행이 보통 김진희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요. 그리고 홍보람 선수도 가끔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진희, 홍보람 이 선수들이 처음에 주도를 합니다. 뭐 약간 마중물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다가 4쿼터랑 3쿼터 같은 이제 클러치 상황이 되면은 박혜진, 박지현, 김정은, 최희생, 김소니아 이 국가대표 전원 국가대표 라인업 언니들이 딱 나와가지고 다 같이 언니들은 아니죠. 뭐 박지현 같이 어린 선수도 있으니까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신장이 다 높죠. 그러면서 전원 스위치가 가능하고요. 전원 3점 슛이 가능하고요. 전원 1대1 드라이브니까지 가능합니다. 사기캐. 그래서 4쿼터에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은 우리은행의 4쿼터 3점 슛 성공률이 38%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이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둘이 싸워 막 이렇게 둘이 싸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은행이 앞서잖아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때. 자기는 지쳤어 상대. 야, 그 상대 그러죠. 말 못다 아이가, 야,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1쿼터나 2쿼터가 되면은 이럴 때는 김진희, 홍보랑 그리고 나윤정 선수, 뭐 박다정 선수도 가끔 나오고요. 이렇게 하다가 4쿼터 되면은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기를 그냥 야 어딜 까불어 이러면서 툭 이렇게 쳐내버리는. 참. 고마해. 네. 재밌습니다. 우리는 참.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B가 12승 1패 1위를 달리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게 89대 72 완승을 갖다 거뒀고 BNK전에서 고전했는데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이번 주 치른 두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네. 득점이 89점 그리고 85점. 뭐 그냥 뭐 경기 했다면 80점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올 시즌 KB 스타즈가 13경기를 치르면서 평균 득점이 80.4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선수가 없는데 80.4점이에요. 단일 리그 시대의 이후 압도적 1위 기록입니다. 평균 득점. 2위가
1112 시즌 신한은행이었는데 이때 76.4점이었습니다. 평균 득점이 2위랑 거의 4득점이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네. 이게 시즌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벌써 여자농구 지금 시즌 중반입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올스타전이고요. 이제 하면 그 시즌 거의 끝납니다. 아쉽다. 정말 너무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호들갑이 아니고 정말 이 기록을 유지를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마음을 그렇습니다.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KB가 어마어마한 닭공을 네. 펼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희슬 선수가 영입을 하면서 그런 굉장히 많은 게 좋아졌죠. 강희슬 선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사실 강하정 선수의 대체 선수인데 네. 비슷한 슈터 이미지면서도 강희슬 선수는 좀 많이 다른 게 자유투 획득도 굉장히 많이 높고요. 네. 강하정 선수에 비해. 그리고 돌파도 많고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가담도 많아가지고 세컨 찬스를 굉장히 많이 따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강하정 선수가 사실 고질적인 어떤 그 발목 부상 때문에 네. 활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상태인데 강희슬 선수는 그거보다는 뭔가 이제 버전이 좀 다른 맞습니다. 그런 그 국가대표 슈터이고 네. 좀 더 가치 있는 저는 선수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의 어떤 3점슛뿐만 아니고 미스매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골밑 돌파를 하면서 자유투를 넣는다든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이제 카드이기 때문에 강희슬과 박지수는 너무너무 강력한 네. 원투펀치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머듀오도 있죠. 네, 엄서희 허예은 네. 이 01즈 라인이죠. 네, 네, 01즈 01년생 라인들이 함께 이제 성장을 하면서 평균 득점에 큰 이바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정말 잘 짓는다. 01즈 라인 이런 거 어떻게 나와요? 난 사랑빵 뭐 이런 거밖에 지시스터즈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지시스터즈가 생각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디오가 네. 뭐 12.2점 합정 이게 보면 주전 원전도가 가도하면 이렇게 폭발적인 득점이 나오기가 맞습니다. 쉽지가 네.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 공격에 어떤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제 김한수 감독이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 KB하고 좀 정말 많이 달라진 거는 백업진을 잘 사용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주전 우전들을 줄여주면서 이 선수들의 어떤 폭발력을 극대시킨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박지수라는 진짜 정말 공격에서 만능 선수랑 송도고 출신의 감독이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고 또 KB는 또 우리 그 삼성생명에 100캡이 있으면 네. KB는 염캡이 연캡이 있습니다. 네, 네, 복귀전을 치렀죠. BNK전에서 네. 22분 정도 뛰면서 야투가 100%였어요. 네. 미드레인지 한 4개 던져가지고 그냥 쏙쏙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9득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수비에서도 앞선 수비가 굉장히 안정화가 됐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염윤아 선수가 오기 전에는 이런 포워드나 가드 라인에 있는 선수들을 앞선에 있던 선수들이 허예은, 심성영 이런 선수들이 자연적인 미스매치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단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김민정 선수가 가드 포워드 가리지 않고 홀로 에이스 스토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사실 근데 김민정 선수가 냉정히 말해서 하드워커, 블루워커죠. 그런데 대인 방어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염윤아 선수가 오면서 그 역할을 딱 하면서 김민정 선수가 굉장히 공격에서 효율적이었는데 네. 수비를 그런 걸 도맡다 보니까 파울 트러블이 걸리는 거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역할까지 다 덜게 됐습니다. 이 염윤아 선수의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이는 어떤 데이터보다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에서 팀 수비를 공고히 하고 거기에서 흐름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윤아 선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KB의 어떤 살짝 불안했던 수비 시스템, 공수의 어떤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윤아 선수가 20인 뛰면서 9득점까지 했고 네. 여기에 수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공헌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최근에 현대농구에서는 뭐 NBA에서도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수치 두 가지 있어. 디플렉션과 그다음에 컨테스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팀의 어떤 흐름이나 사기나 또는 우리 팀 동료를 이제 살려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수치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염윤아 선수의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 네. 있다라는 거. 다만 근데 모든 면이 다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염윤 선수가 돌아와서라기보단 최희지 선수가 이탈해서 생긴 문제인데 네. 좁아진 스페이싱은 이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희진 선수가 나가면서 저번 몇 경기는 이제 엄서희 선수, 김민정 선수가 함께 뛰는 경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뭐 엄서희, 김민정, 염윤아 선수 이렇게 뭐 같이 뛰는 경기도 있었는데 염윤아 선수 이전에 엄서희 선수랑 김민정 선수가 올 시즌 549분을 뛰면서 3점 슛이 합쳐서 5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염윤아 선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네. 박지수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BNK 선수들이 진짜 노골적인 세깅이죠. 거의 지역 방어에 가까울 정도로 박지수 선수 근처로 다 몰렸어요. 네.
근데 이제 엄서희 선수랑 김민정 선수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박지 선수 근처로 커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이 이제 커딩을 하려고 하는데 박지 선수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왜냐 오면은 자기한테 수비가 그냥 어. 거의 진짜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자석 달라붙듯이 자석 달라붙듯이 선수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다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엄서희 선수가 커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오지 마. 네.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3점슛이 그렇게 강한 선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박지 선수가 공을 잡으면 4명 선수를 일부러 위크 사이드로 빼버리죠. 그러면서 공격이 좀 풀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KB 선수 나머지 선수들의 숙제죠. 네, 본인이 3점슛이 자신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바깥에 있으면서 3점슛을 던져줘야 되고 아니면은 스크린 플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염윤아 선수도 이런 3점슛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3점슛이 너무 뭐 정확하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염윤아 선수가. 근데 있는 선수니까 거기에서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상대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꼬이는 부분이 풀릴 거고. 네. 지금 뭐 우리는 김진희 선수라든가 네. 뭐 강계리 선수도 던질 때 던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윤아 선수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방송 때 좀 농담조로 염윤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연봉감 못 하고 있죠. 네. 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박진호 기자가 네. 우리 박진호 편집장이 이제 또 염윤아 선수가 좀 친해요. 친분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봤나 봐요. 네. 방송을 보면서 저 기자님 저 싫어하시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좋아합니다. 네. 제가 더 좋아합니다. 네, 전데. 친해지고 네. 싶어요. 네. 네. 전 좀 친합니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네. 부럽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연차 있는 선수들 좋아합니다. 네. 네. 저하고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이러면 네. 얘기도 좀 잘 통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불러가지고 네. 뭐 저희가 해명도 하고. 네, 해명까지는 할 건 없고요. 맞습니다. 네, 농담한 건데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슨 청문회? 네. 누가 더 좋아하는지. 네. 근데 염려대에서 사실 저 유부녀이긴 한데, 네. 근데 말을 정말 잘해요.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해요. 그럼요. 그런 선수가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뭐 또 이제 이번 주에 KB 스타즈랑 우리은행이랑 빅매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선수들의 동선 정리나 이런 게 금요일까지 KB 스타즈가 얼마나 잘해오느냐가 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빅매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모아 봤습니다. 예. KBL에서 모아 이렇게 했다가 이동환 기자가 일침을 가더라고요. 많이 컸습니다. 아주 그 선수. 그 기자 예. 원래 컸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바로 아주 그냥 대선배한테 지적도 하고. 그래서 모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알찬 방송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80개 이제 원성희 기자가 이제 댓글 조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댓글 80개. 네, 80개. 댓글 80개 넘지 못한다. 전 다음 주 댓글 우선 정책 때 이렇게 재밌게 안 읽겠습니다. 무미건조하게. 네.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읽을 테니까 꼭 네. 80개 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